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석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녹십자 랩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코드번호는 14451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4일 11시 2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장 초반이기도 하고 장 초반은 지났죠? 네, 초반은 지났고 오늘 조금 양봉이 발생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댓글분들이 좀 달아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 어찌 해야 할까요? 저는 어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제 관점 그대로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60자 랩셀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정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준점을 정하고 상당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근데 또 그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매수해서 또 걱정이 되셔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재밌다는 건지 의구심이 들지만, 재밌다는 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달라라고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 매매한 게 재밌다는 게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조금 결국에 주체라는 게 결국에 방향성을 정하잖아요.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그 주체의 의도가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차익 매물 웬만큼 다 나왔고 오늘 20일선을 깨트리는 건 갑작스러운 외국인, 모건 때문인 것 같다. 모건 스탠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많이 팔았더라고요. 요즘에 바이오주가 조금 힘이 떨어지죠. 네, 랩셀은 기관 주도주인데 기관들이 일일 모두 샀어요. 특히 일일에 기관이 높은 가격으로 샀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의아했습니다. 연기금 포함 대부분 기관들이 샀거든요. 그래서 매매 동향 해석이 전혀 안 됐어요. 기관 매수 평단이 1일에는 13만 7천 원, 2일에는 11만 7천 원. 오늘 갑작스럽게 21선을 깨트린 건 모건 때문에 기관도 좀 당황해서 관망하다가 조금 판 것 같고요.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모건이 판 건 공매도가 아니라 보유 물량인지라 모건이 이 매도세가 끝나면 랩셀 주도 세력인 기관이 다시 사들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2조 규모인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게 그 바이오 기업 특성상 바이오 기업 특성상 그 2조 원의 어, 기술 수출이 나왔잖아요. 근데 2조 원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2조 원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로열티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로열티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머크사가 어떤 임상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상에 따른 뭐 로열티를 받고 2상, 뭐 3상, 그다음에 뭐 NDA 신청까지 그다음에 시판에 이제 약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게. 그거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에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그 주식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의 위치가 꿈을 먹고 자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게 어느 위치에서 나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이벤트나 아니면은 이런 기술 수출권 이건 상당히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이 뉴스에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랩셀에 물린 개미들이 너무 많다. 관련해서 영상 하나 찍어주시면 제가 있는 오픈 단톡방에 영상을 공유할게요. 네, 단톡방.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60자 랩셀 매수할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외인 매도 수그러들고 기관 매수 들어보시면 사시면 될 것 같다. 일단 제 생각은 60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보셔도 돼요. 뭐 급하게 매수를 결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최근 수급적인 요인들을 한번 볼까요? 일일 뭐 기간 그다음에 뭐 연기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뭐 하루 샀다라고 해서 의미 부여할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사주느냐 그게 중요하죠. 꾸준히 사주고 그게 지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나왔던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은 약 8,284억입니다. 8,284억.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가 8조 423억, 8,284억 정도가 나왔어요. 네, 당연히 거래량도 터졌겠죠. 거래량도. 근데 이게 은봉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리테스트를 했는데, 이 중심값을 테스트를 하긴 했죠. 그 다음날 하긴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급적인 요인들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개인들이 이 뉴스를 안 봤을 거예요. 다 봤죠. 다 뭐 이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도 올라갔을 테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만 녹십자 랩셀이라고 치기만 해도 실질적으로 다 보면서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 수출권 2조 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로 큰 기술 수출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주가를, 이 거래 대금을 무시하고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추세에 맞게 조금 더 조정을 줄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린다라는 건데, 여기 8,300억 가량 터졌던 그 거래 대금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렸잖아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볼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를 타야겠다, 아니면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완성이 제가 실질적으로 이때도 매도 관점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죠? 음, 천천히 지켜보자. 양봉이 등장할 때까지, 그 다음에 양봉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본격적으로 봤던 시기가 언제였죠? 이런 트렌드가 돌파가 나오는 시점. 자,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 관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12월 1월 6일부터 1월 23일까지, 1월 22일, 1월 25일까지, 그러면 텀이 거의 한 2, 3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는지, 주가 흐름을,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충분히 늦지 않아요. 이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왜 매수 관점에서 봤을까요? 어, 왜냐면은 리스크는 이 저점에 걸고 목표가는 이 고점이나 아니면은 이전의 매물대까지는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손익비 자체가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대 3 정도의 보상 비율이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손익비를 제공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손절가는 짧고 목표가는 괜찮게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적인 부분이 완성이 되질 않았죠. 어떤 이렇게 본다라고 해도 여기가 속임수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속임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조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사준다라고 해서 투신 연기금까지 포함해서 사준다라고 해서 추세가 반전이 되기에는 개인들 물량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어떻게 또 희석을 시켜주느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고점에서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손절을 해라, 아니면은 물타기를 해라 라고, 뭐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관망이 조금 더 유리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보신 분들은 넌 녹십자 랩셀에 안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매수 관점을 봤던 시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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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 구간, 그다음에 이 구간, 계속 매수 관점을 봤어요. 계속 매수 관점을 봤었고, 딱
세 번 정도 매도 관점을 봤었는데 이때 한 번 봤었고요. 네, 이때 한 번 봤었고 이때 한 번 봤었고 이거는 관망을 해야 된다. 네, 이때는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완전 예매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추세선을 그린 지. 예. 최대 여기까지는 열어두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텐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60자 랩셀은 정말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고점이 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더 갈 확률이 높다. 어제 그래서 SK 하이닉스 제넥신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리뷰를 했었죠. 네, 딱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준. 그러니까 뭐 수급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모건 스탠리에서 외국인들이 얼마 샀고, 뭐 그다음에 어떤 뭐 CS 창구에서 뭐 아니면 기관들이 얼마 샀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게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트레이더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요인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추세의 흐름을 더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고 영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영상에 올려드려요. 네, 올려드리는데 결국에는 지지받을 만한 자리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고점이 될지 아니면은 올라타가지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정말 강하다는 거죠.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한다는 거는.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거. 아니면은 이 안에서, 이 주가의 흐름이 이 안에서 놀아준다. 그러면은 뭐 어떤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준다든지 나중에 어떤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죠. 설마 이걸 더 가는 건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응. 제가 여기서 내려올 때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까지는 기다렸어요. 이 구간까지. 근데 여기까지 안 주겠다라고 판단하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응. 왜냐면은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만 받쳐주는 힘이 강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추격 매수밖에 없다 자리가 예. 밑으로 내려올 확률을 적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형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형태적인 부분이 완성이 될 때까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지켜봐야 되겠죠. 예. 양봉 하나가 나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 또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평 배울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내가 여기에 샀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기술수출 2조 원이나 나왔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당연하죠. 개인들이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닌 거죠. 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 아니면 시장 조성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여기서 다 반영이 되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더 갈지 아니면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 어느 하나를 정해놓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녹십자 랩셀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예, 녹십자 랩셀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투자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려갔어요,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대응하기엔 또 늦었어요. 그러면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은 지켜보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기준점은 하나죠. 네,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종목이고, 뭐 기술 수출 제외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중요한 거는 자 직전 고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높였어요. 자 그러면 기준점은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진짜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은요. 근데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추세가 반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탈하고 내려가느냐 이거 싸움입니다. 지금 여기 기준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기준점은 지금에 와서 볼 수 있는 건 15만 원이랑 여기 19만 8천 원.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주든지 아니면 수렴을 만들어 주든지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 주든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에 있어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선국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1월 29일, 1월 28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2월 1일, 오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이즈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현재가 3,22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3,310원, 손절가 3,08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